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샤나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작년 한 이맘때 아마 거의 개설했던 것 같아요.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구독자가 2,280여 명 정도,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꾸준하게 좀 했던 것 중에 이제 작년도 이 채널 영상을 올리면서 이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좀 이용하고 선행 지표를 좀 보는 것들, 그것 중에 이 수출입 이 데이터를 이용하거든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1일날 전달에 대한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달 이제 올리고, 제가 작년 아마 11월인가 12월 달에 2020년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마 한 달 정도는 아마 좀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관련된 종목들을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꾸준히 좀 올리면서, 여기 보시면 밑에 이제 석유화학이나 뭐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무선 통신,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지는 이제 그 품목들에 대해서 그런 걸 좀 다루기도 하고, 뭐 어땠을 땐 뭐 제품 같은 것도 다루기도 하고, 뭐 반도체, 무선 장비, 뭐 수출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그 분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선행 지표고, 이제 탑다운 방식이겠죠. 이제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의 품목군을 먼저 찾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하면서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위주로 이제 좀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특히나 이제 턴어라운드라 그래서 수출이 이제 이번 달부터 갑자기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게 다음 달까지 좀 이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조가 이어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자료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인데, 제가 보통 이제 좋아지는 섹터가 생기면은 뭐 석유나 철강이 다른 그 업종별로 이렇게 뭐 시가총액이며 뭐 영업이익이며 어떤 뭐 리마크에서 사업 부분별 매출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놔요. 그럼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데가 어딘가 뭐 이런 걸 찾아서 영상을 좀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도 이제 2분기 때 여기 한번 보시면은 2020년 제가 이제 분기별로 한번 보시면은 2분기 때에 이제 수출 동향에서 관심 가졌던 섹터는 SSD, 그다음 3분기가 OLED, 4분기 때는 이제 반도체였고요. 이제 올해는 1분기 때는 이제 철강이랑 석유화학 쪽, 그다음에 2분기 때는 이제 정유하고 이제 섬유 쪽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 그다음 이제 3, 4분기, 아직 이제 3, 4분기는 이제 뭐 어떻게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데이터가 미리 나온 건 아닌데, 좀 좋게 보고 있는 섹터로는 이제 건설 쪽하고 이제 폴더블 폰이죠. 폴더블 폰이 이제 그 하반기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관련된 섹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도 그래서 한 4월 달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SSD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게 보였죠. 왜냐면 결국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PC로 이제 뭐 재택근무나 아니면 아이들의 그런 영상 수업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SSD 수요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그 다음에 뭐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포착되고 수출입 동향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SSD 관련된 기업이 이제 네오셈과 이제 KMH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꾸준히 이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는 꾸준히 이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막 9월 달인가 10월 달 정도 되니까 이 SSD 가격이 조금씩 이제 단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조금 이제 이제 조금 어떤 수출에 좀 이제 타격을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쯤에 이제 그런 지표가 보이면 이제 저는 좀 이제 정리를 하려는 생각을 갖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오셈하고 KMH 하이텍에 대한 그 주가를 그때 한번 보시면은, 일단 4월 달부터 아마 관심을 가졌고, 보통 이제 이게 한 뭐 9월이나 10월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SSD가 그때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이어서 거의 이게 1,000원도 안 하던 게 거의 한 뭐 3,000원 정도, 저는 아마 그 정도 아마 갔었던 것 같고, 네오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KMH 하이텍 같은 거는 뭐 또 그 모회사인 KMH의 어떤 경영권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한 600원, 뭐 한 800원 이 정도 했던 주식이 한 뭐 2,000원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턴어라운드 포착을 하면서. 그래서 그 수출입 통계 데이터가 상당히 좀 잘 맞았다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최단가로, 최하락으로 이제 거의
코스피가 한 1500까지 무너지면서 그 이외에 이제 대부분 좀 많이 올라서 뭐 이 케미지 하이텍이나 뭐 네온샘이 오른 게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느낌이 좀 안 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좋은 투자의 지표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였죠. 3분기에 이제 봤을 때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지금 기업이 있거든요. 네, 덕산 네오룩스가 이제 3분기 때 제가 좀 좋게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수출입 동향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동향도 나오거든요. 수입 동향에서 이 그 디스플레이 쪽 그 장비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달, 8월달부터 굉장히 많이 작년도 대비 늘어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장비가 결국에 이제 깔리다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장비 깔리는 걸 OLED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OLED 소재에 대한 기업들의 나중에 이제 공장에다 설치되고 나면은 이 기업들의 소재들이 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그 이제 좀 덕산 네오룩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연계가 되게 이제 좋고, 또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의 그 OLED 제품이 이제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기존에 이제 2개 정도의 이 소재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3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약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좀 이제 돼서 좀 이제 뭐 괜찮게 보고 있었던 이제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긴 시작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나 OLED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게 나왔었고, 그래서 주가가 그 덕산 네오룩스죠. 아마 한 이 정도 때, 한 33,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때 됐던 것 같은데, 조금 하락은 했거든요. 10월달 뭐 이때 아마 뭐 공매도 재개 이슈나 뭐 이런 대외적으로 다 좀 하락을 많이 했을 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그 이후에 좀 많이 이제 올라갔고, 이제 1, 2월 달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한 4만 뭐 8,000원까지도 아마 많이 올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이 1월 달 이후로 이쪽 디스플레이 쪽이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4월 달께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4월 달부터는 또 늘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 3, 1 이제 1월 달부터 2, 3 월달이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그런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때까지는 많이 좀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중요한 게 여기 나왔던 기업들은 실적이 다 잘 나왔죠. 네오셈도 그렇고 케미치 하이텍도 그렇고 덕산 네오룩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왜냐면 전방 그 산업 섹터인 그 이제 OLED나 뭐 SSD 관련된 부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작년도에 워낙 이제 좋았죠.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고, 근데 저는 그 반도체 기업 중에 11월 달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좋게 보였던 기업이, 이제 그 전부터는 좀 이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잘 안 해보다가 이 원익 QNC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원익 QNC가 제가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이 2020년도에 사업 투자를 했는데 좀 관련 뭐 수직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관련 이 그 쿼츠라 그러죠. 반도체 쿼츠에 대한 그 소재 부품에 대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회사를 좀 인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올라오는 것이 보여서 굉장히 좀 저평가였다, 이렇게 그때 생각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원익 QNC가 한 15,000원, 뭐 18,000원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7,000원 이 정도 하는데, 지금은 뭐 3만원까지 한번 갔었죠. 거의 한 2배까지 이제 올랐으니까 지속적으로 뭐 원익 QNC는 되게 저는 뭐 반도체 장비 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좀 안정적으로 좀 되게 좋게 보였던 회사고, 지금 실적도 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올해 이제 1분기죠. 올해 1분기부터는 좀 자료를 보니까 이 철강하고 석유화학이 턴어라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게 되게 안 좋았다가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이게 다시 이제 플러스로, 수출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서는 것들을 본 거죠. 그래서 철강 쪽은 그때 대한제강하고 이제 동국제강이 약간 뭐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가 좀 실적 대비해서 좀 싼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 대한제강하고 동국제강이 1월달 이후부터죠. 1월달 이후부터 실적이 이제 분명히 잘 나오다 보니까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1월 이후부터 뭐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 대한제강, 여기 대한제강이죠. 대한제강 한 10,000원 밑이었는데 지금 한 20,000원 정도 가는 것 같고, 동국제강도 그때 한 뭐 8, 9천 원 했는데 지금 뭐 23,000원, 뭐 최근에 2만 뭐
7,000원까지도 올랐었나 보네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좀 과하게 많이 좀 오르는 감도 있는데, 그래서 이 철강 쪽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많이 오르고, 철강 쪽은 뭐 아직도 수출 데이터는 조금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강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좀 많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 좋게 본 게 이제 똑같이 1월 달에 이 석유화학 쪽이었죠. 석유화학 쪽이 이제 굉장히 좋게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때도 이제 철강하고 석유화학 쪽이 턴어라운드 됐고, 저는 이제 이 석유화학 기업 중에서 보니까 실적이 금호 석유는 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뭐 그때 한번 찾아봤는데, 뭐 1, 2월 달 뭐 그 무역 통계 자료 보니까 이 금호 석유 자체가 수출 그 지역에, 그 지역 공장 있는 지역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도 파악이 됐고, 또 이제 부타디엔 가격, 이제 천연 고무 가격도 이제 상승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하고 있는 부타디엔과 이제 그 장갑 뭐죠? 죄송합니다. 그 수술용 장갑이죠. 그 실리콘 장갑인가요? 죄송합니다. 그 장갑 같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좀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좋게 보는데, 이제 하나는 제가 이제 2분기 넘어서부터 3분기 들어서 올해 이제 그런 이 고무, 천연 합성 고무, 합성 고무에 대한 그런 공장들이 많이 좀 증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로는 못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좀 뭐 또 보니까 오늘도 또 굉장히 많이 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금호 석유하고 동성케미컬 그때 좋게 봤었죠. 근데 문제는 동성케미컬은 그때 이제 흡수합병 좀 이슈가 있었거든요. 또 동성 코퍼레이션하고 동성 뭐 화학하고 이게 흡수합병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좀 끌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동성케미컬도 많이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금호석유는 뭐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죠. 15만 원 갔던 게 이제 30만 원 어느 정도, 뭐 이제 종가는 30만 원 안 되지만 거의 30만 원까지 뭐 한 2배 가까이 이제 오른 것 같고, 동성케미컬은 저는 이게 좀 합병될 때까지 주가가 안 움직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미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뭐 4,500원, 뭐 5,00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뭐 6,400원 뭐 이 정도까지 좀 오른 것 같아요. 동성케미컬. 동성케미컬은 계속적으로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동성케미컬은 이제 그 화학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2분기, 올해 이제 1분기 이제 지나서,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면은, 이미 이제 지났던 종목들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싶고, 왜냐면 이미 이제 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를 뭐 굳이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미 미리 샀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이제 정유하고, 그 다음에 섬유 쪽이죠. 그게 이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3월 달부터 이 데이터가 석유 제품하고 섬유 쪽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OA 이제 좋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 시작이죠. 이제 왜냐면 3, 4월 달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2달치가 된 거고, 이제 아마 5월 달도 아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SO일이나 뭐 GS나 뭐 SK 이노베이션, 이 정유 쪽 사업하는 회사들은 좀 좋게 이제 보고 있고, 또 섬유 쪽으로는 아직 뭐 좋은 기업을 이제 못 찾았는데, 뭐 코랄 패션이나 아니면 동성 케미컬이 아까 또 나왔는데, 이 그 석유화학 쪽에도 연결되지만, 이 동성 케미컬은 이 회사, 동성 케미컬의 이제 회사 중에 그 이제 뭐 나이키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화학 소재가 이 그 섬유 이제 이제 섬유화학이죠. 섬유화학 소재가 이제 납품이 많이 돼서, 저는 이제 백신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제 재개 많이 되고 그러면 의료 쪽도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뭐 한세시력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섬유는 아직 어떤 기업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봤는데, 한세시력도 한번 적어놓죠. 한세시력도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동성케미컬은 뭐 나이키 쪽으로 이제 이제 소재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이 있어서, 뭐 신발도 아마 많이 신겠죠.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고, 뭐 지금 해외 이런 놀이동산도 뭐 오픈하고, 뭐 이제 백신 많이 맞고 이러면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럴 테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외출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해서 뭐 의복이나 이런 거 저는 좀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2분기 때는 의류나 아니면 뭐 이런 패션 이런 쪽이 아마 좀 잘 나올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주가 또 한번 보시게 되면은,
S-오일이죠. S-오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 저는 이제 지금 시작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게 S-오일만 좀 오른 게 아니고, 또 이제 GS 쪽도 똑같이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유회사 이제 제일 큰 게 세 가지 있잖아요. 이제 S-오일 있고,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이제 상장사 중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인데, SK 이노베이션은 또 이제 2차 전지 이슈나 뭐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좀 그거 했고, GS가 최근 이제 기사에 약간 그 뭐랄까요, 좀 사회 젠더 이슈 되는 약간 그런 뭐 포스터 올리고 이래가지고 괜히 잡음이 있어서 오히려 선택을 하지 말고 그냥 S-오일 쪽에 무난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참고로 굳이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은 저는 S-오일보다 이제 S-오일 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우선주 주식이 좀 더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이 더 이제 좀 강하고, 과거에 막 S-오일이 막 갑자기 상한가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그치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최근에 막 상한가 많이 가고 이랬으면 좀 주가가 좀 버블이나 많이 올라오는 상황일 수 있지만, 좀 그러지 않은 상황이면은 이제 본주보다는 이제 우선주를 또 투자를 좋아하고, 왜냐면 좀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주고 주가 아마 탄력도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금호석유도 아까 위에 나오지만 금호석유 우가 아마 탄력성이 좀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3, 4분기죠. 아직 3, 4분기에는 뭐 5월달, 6월달 뭐 수출 데이터도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많을 수 있지만, 건설하고 이제 폴더블 폰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3, 4분기에 이슈가 좀 분명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건설 쪽 이제 이슈는 지금 이제 서울시장도 바뀌고, 내년도 이제 2022년이죠. 3월에 대선이 있고, 지금 대선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어떤 공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 그게 뭐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이제 경선 주자들이 이제 대선을 위한 이제 각 정당의 이제 경선 주자들은 분명히 그런 걸 내세울 거기 때문에, 이제 건설 회사나 뭐 건설 회사가 아니어도 다른 쪽이죠. 뭐 건자재 쪽이나 뭐 시멘트 회사 뭐 관련된 여러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건설업이 굉장히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다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그 중에 뭐 하나 정도는 좀 건설사나 아니면 이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보는 그런 업체는 하나 정도 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반기에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폴더블 폰이 이슈가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도 올해 이제 신제품에 이제 폴더블 폰을 더, 노트보다도 이제 폴더블 폰에 더 중점을 좀 주고, 이렇게 막 신기술이나 이런 거 어떤 시장에 대한 선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애플이 올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좀 솔직히 이제 폴더블 폰 뭐 힌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꾸 접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필름이나 아니면 뭐 그런 뭐 강화 유리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도 조금 이제 뭐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테이벡스라는 기업을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죠. 이렇게 요청 자료를 와가지고. 근데 테이벡스의 연구개발 자료에 보면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마 이 테이벡스가 그쪽으로도 좀 뭔가 수혜를 받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전히 이제 테이벡스는 좀 실적 나오는 거 비해서 좀 저평가라는 계속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1년이 걸렸죠. 이렇게 투자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주가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딱 그 시점에 수출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섹터를 발견하고, 그와 관련된 약간 저평가, 아직 비싸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그런 것을 좀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개인 투자자로서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실적을 좀 예상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투자하면서도 좀 마음에 좀 안정감을 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좀 투자를 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거의 한 분기나 한 2개 분기, 한 4개월에서 뭐 한 5개월 뭐 이 정도 텀 되는 기간 동안 좀 좋아지는 섹터 보면서 좀 투자해 볼 만한 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지금 이제 EQ부터죠. EQ 이제 2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 이제 생각되는 뭐
정유나 성유, 예, 이쪽 계속 관심 갖고, 건설 쪽하고, 예, 폴더블 폰 관련된 것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월마다 이제 정리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예, 좋은 기업과, 아니, 좋은 섹터와 좋은 기업을 좀 찾으면은, 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기업들을, 뭐, 저도 요즘에 개인 기업을 많이 좀 체크를 못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예,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